네, 반갑습니다.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도 국토부 실거래가 6월달과 7월달 업데이트된 것을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잘 하시고요. 네, 곧장 자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목 6월달 4134건 거의 변동은 없어요. 이제 시뮬레이션 값은 큰 변동은 없어요. 여전히 6월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73% 많이 준 거죠. 7월달은 어제보다는 좀 늘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거는 7월분은 변동이 심할 거예요. 왜냐면 신고된 날은 며칠 안 되고 남은 날이 많으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값은 매일매일 조금만 증가해도 시뮬레이션은 많이 증가하게 되고, 뭐 반대로 조금만 감소해도 많이 감소하는 거로 되니까 그걸 양해해서 보시고요. 자, 일단 먼저 25개구 서울 아파트 25개구의 위에 매매 거래 건수, 밑에는 전세 거래 건수, 서울 통합해서 한 걸 보면 지난 6월 달분은 오늘까지 2,549건이 신고가 됐고요. 이거는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7월분은 54건이 신고가 됐어요. 오늘이 8일이니까 7일간 신고된 게 54건이에요. 전세는 6,636건, 822건. 전세는 계속해서 신고가 많이 돼요.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매매 거래에 비해서는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특별하게 거래가 많이 된 데는 뭐 노원구 6건 거래됐네요. 은평구도 6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히 뭐 아직 신고 안 된 데도 몇 군데 있고요. 자, 이 값으로 즉 6월달 2,549건과 7월달 54건으로 남은 날을 시뮬레이션을 한 게 요겁니다. S자 곡선 60일간의 신고 수집 기간은, 그러니까 신고 기간은 30일이지만 수집 기간은 60일이에요. 왜냐면 6월분이 취합되는 거는 6월 2일부터 7월 말일까지니까 데이터가 누적되는 거는 60일간 누적이 된다. 신고는 부동산 사장님이 신고할 때는 30일 동안 신고하지만, 자, 그래서 6월분을 보면요, 어제 오늘 해서 주말에 비해서 많이 항상 주말에는 준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일요일이 거래가 안 되니까 3으로 나누면은 줄게 돼 있습니다. 토요일은 거래가 많이 되고 일요일은 거의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날 신고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기존의 초록색 3월달, 파란색 4월달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늘어나겠죠, 시뮬레이션 하면. 그래서 6월달 익스펙테이션이 4,134건으로 된다. 그렇지만 73% 전년동월비 YOY 했을 때 73% 급감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까지 신고된 까만색 7월분은 54건, 여기 보니까 54건 신고됐어요. 7월 7일까지. 남은 날을 계산하니까 3,891건이 나온다. 요렇게 검은색 점선이 조그맣게 희미하게 보이죠? 요렇게 갔어요. 그래갖고 요 선을 여기다 써놨어요. 자동으로 기입해놨어요. 근데 요거는 37일 동안, 그러니까 6월달 37일 동안 취합된 게 2,549건, 시뮬레이션 하면 월말에 4,134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15,592건에 비해서는 한 63%까지 주는 거다. 그리고 7월 7일까지 54건, 솔직히 54건으로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예요. 그래도 그냥 엑셀에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는 많이 달라지고요. 늘든 줄도 많이 달라져요, 보통은. 시뮬레이션 하니까 3,891건이다. 근데 이것도 작년 7월 달에 1,600건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주는 거다. 그래서 올해는 거래가 지금 5,000건 넘은 게 1월 달 이후로는 없어요. 5,000건 밑에면 완전히 침체라고들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22년 동안에 2000년 이후에 위에 거래대금, 그 다음에 점선은 월평균 거래대금, 밑에는 거래 건수, 그 다음에 요 까만색 점선은 월평균 거래 건수, 그 다음에 초록색은 전세 거래 건수, 초록색 점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2015년에 월평균 10,000건이었던 것이 9,100, 8,700, 6,700, 6,200, 6,700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다가 올해는 지금 5개월 동안 신고된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니까 4,300건밖에 안 된다. 과거에 비해서 2,000건 이상 줄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때가 같아요. 근데 시장은 야금야금 오르죠. 그래서 거래가 밑받쳐주는 상승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이제 그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자, 요거는 20년 동안의 차트를 연 단위로 끄는 거예요. 계절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6월, 7월이 4,100, 3,800인 반면에 작년에는 15,000, 만 건이 됐어요. 여기가 6월달.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6,900, 8,800. 그러니까 6월달, 7월달에는 전통적으로 항상 거래가 폭증을 하면서 상승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가팔랐잖아요. 근데 올해는 가파르지가 않아요. 되게 약해요. 이거 이 현상은 마지막 쐐기형 패턴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5년 동안 올해 포함 6년 동안 연간 매매 건수 추이예요. 월별 매매 건수 추이. 그리고 평균을 낸 게요. 하늘색이거든요. 하늘색에 연초부터 4월까지는 거래가 주춤하다가 5월달에 종부세 기산일이 6월 1일이니까 그 전에 팔려는 매도자들이 많아가지고 거래가 좀 늘다가 6월달에는 거래가 더 되는 이유가 6월달에 사면 내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조금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나는 절약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싼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폭발하고 7월까지 이어지다가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줄더라. 그런데 올해도 2월, 3월, 4월까지 줄었는데 5월까지 늘었는데 오히려 6월 달엔 줄어요. 시뮬레이션 하니까 요거는 실제 2,500건인데 시뮬레이션 하면 4,100. 7월 달은 54건인데 시뮬레이션 하면 3,890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4,000 시뮬레이션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된 값이에요. 이 4,750건인데 이게 오히려 6월 달, 7월 달에 준다. 우리 그동안 수년 동안 보면 상승장에 보면 6월 달, 7월 달에 거래 준 적이 없거든요. 다 이렇게 늘었어요. 이때 뭐 2017년에는 워낙 14,000이 12,000 됐다 14,000 된 거니까 이건 줄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20년 동안의 1데이터, 까만색은 1데이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에 엄청 센 놈들만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각도도 세고 하락할 때도 이렇게 심하게 하락하고, 그 대신 이건 물가로 보정한 거예요. 물가 반영한 거. 그리고 요 밑에 거는 KB만 넣었어요. KB의 20년 동안에 위에 거는 파란색은 전세 수급 지수, 매매 수급 지수, 매매 거래 동향, 요 세 가지 데이터를 넣었고요. 요거는 제가 매일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카페에다가 압축 파일로 원본 파일로 올리니까 4000 픽셀 4K로 다운받아서 PC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대신 이건 주간 단위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매일매일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요 밑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데이터는 실거래가 데이터는 매일매일 변하지만 조금씩 변하지만 주간 데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매일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걸 22년 동안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였어요. 10년으로 줄이는 대신 감정원 데이터도 넣었다. 아까는 20년 동안에 KB만 넣었는데 10년 동안은 감정원 넣었다. 요 초록색이 감정원 전세 수급 지수고요. 요 분홍색은 매매 수급 지수예요. 지금 3주 연속 하락한다는 뉴스 KBS에서 나왔던 거 그거고요. 요거를 좀 더 축약한 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확대한 게 2018년 동안에 3년 반. 되게 세밀하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그쵸? 여기 3개월 동안 요거 하락한 거. 과연 3주 동안 4주째. 오늘 발표하는데 내일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겠죠? 내일 또 제가 업데이트 되면 내일 오후쯤에 요 데이터는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 화면. 일일 변하는 일 데이터를 월봉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된 거예요. 이것도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월달은 고정이 됐고 6월달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7월달은 딱 3건 거래됐더라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여기 숫자도 잘 겹쳐서 안 보여. 여기 밑에 까만 게 시가총액 상위 100개거든요. 많이 될 때는 1900건 됐어요. 근데 지난달에 6월달에 220건, 그 다음에 5월달에 399건. 그러니까 오히려 줄었네.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은 거래 비중이 좀 줄고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테이퍼링 구간이라고 그랬죠. 저항선과 지지선이 좁혀지면서 그 안에서 낑겼는데 매달 저항선을 살짝 돌파는 했지만 다시 안으로 기어 들어와요. 이번에도 6월달도 이제 밖으로 나갈 것 같죠. 근데 7월달은 또 보합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6월달까지는 이 안에 범주에 있다고 봐야 되고 7월달, 8월달은 이게 사단이 나거든요. 위든 아래든 결정이 돼요. 꼭지점이니까 2021년 8월이. 근데 이거는 제가 취합한 고점 저점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거라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100등 안에 드는데 뭐 95등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97등이었던 게 나중에 120등으로 떨어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재작년 말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을 때 1년 반 전에 12월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고른 거예요. 그 이후에 몇 개 바뀌었는데 솔직히 5등짜리가 10등으로 갈 수는 있지. 그러니까 전체 지수는 큰 변동이 없어요. 제가 다 시뮬레이션도 다 해봤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아침마다 점검하는 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 2, 3, 매일 아침마다 이런 방송을 한 서너 번만 보면 대충 감이 오고 눈에 어저께 거랑 오늘 거랑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야금야금 오르는데 거래는 계속 줄고 있다. 그러면서 좁혀지고 있다. 그게 7월달, 8월달 데이터가 실거래가가 다 업데이트 되면은 그 수렴형이 결국은 어딘가로 뭐 삑사리 아침부터 삑사리가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뭐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자주 보시면 이제 감이 와요. 네, 오늘도 막 방송 이렇게 정리하고요. 항상 엘리엇 응원해 주시는 방법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도 당연히 눌러주시고 엄지척 눌러주시고요. 다른 분들의 댓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제가 댓글을 매일 체크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방송할 만한 거, 제가 자주 방송했죠?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이 방송해 드렸으니까,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